로봇들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명령은 무선으로 날아가죠. 즉 통신을 한다는 거예요. 통신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야 저거 쉬워? 어려워? 하면서 해본 거예요. HMD를 끼우고 사람이 HMD를 쓰고 이 조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도 힘들고,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손가락에 아무런 디바이스 없이 그냥 인간의 손을 디텍팅하면서 이 로봇에 실시간으로 명령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게 그닥 쉽진 않았습니다. 저 영상 저게 뭐야, 옵티머스에 비해서 저것밖에 못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 한 10년치를 한 번에 1년에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공장 안에 들어갈 것이다. 눈치 빠르게 인간들은 다 해요. 그렇죠.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저희가 빠르게 추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 특히 팔의 움직임, 손의 움직임, 일은 팔과 손이 하는 거니까 이 움직임을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행동 데이터들을 토큰화해서 초거대 AI 모델에게 마구 집어넣어 볼 겁니다. 그랬을 때 로봇들이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지, 자기가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진짜 적절한 인간처럼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로봇들이 쫙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괴자라고 하면 기존에 왕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산업을 다 파괴시키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넘사벽의 퍼포먼스, 넘사벽의 월등한 운동 성능, 이거였거든요. 로봇의 시대가 쇼하는 시대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시대, 상업화의 시대로 넘어오는 분기점이었습니다. 특히 인간형 로봇을 얼마나 싸게 잘 만드느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음성에 좀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이 음성으로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실현해낼지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만, 결국에는 인간과 어울려서 일하는 로봇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모터라이징으로 전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한정돼서 말씀드리자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요. 자잘한 노하우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잘한 노하우는 특허로 만들어지기는 좀 쉽진 않고, 어떻게 존재하냐면 엔지니어들의 감 속에 존재해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술이다 보니까, 너무나 수많은 기술이 집약되다 보니까 뭐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가진 엔지니어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쟁탈전 뭐 이런 것도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경험의 산물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그리고 그 로봇들을 어떻게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테슬라가 특이하게 구동 방식, 구동기를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써요. 이렇게 피스톤처럼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직선으로 움직이는 액추에이터를 씁니다. 테슬라만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공을 했어요. 저 발목 움직이는 걸 보면은 리니어 액추에이터 2개를 가지고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많은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도 하는 거죠. 성공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빠르게 추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만 하고 있는 기술들을 우리 작지만 대한민국의 A로봇이라는 스타트업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 로봇이 앞으로 옵티머스처럼 사람들, 군중들 속에서 안전하게 걷고 일하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산업용 로봇이라고 해도 제조용 로봇이라고 해도 그럼 투자자분들이 어떤 면을 보고 싶어 할까? 지금 보여주는 데모는 그 피규어 AI가 물건을 골라서 사람에게 건네주는 그런 데모를 한 거 있어요. 음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사람이 뭐 좀 줄래? 그러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지금 보여주는 데모는 그 피규어 AI가 물건을 골라서 사람에게 건네주는 그런 데모를 한 거 있어요. 음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사람이 뭐 좀 줄래? 그러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저희도 그걸 이제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탕을 놓고 나 무슨 맛 사탕 줘. 그러면 잠깐만 지금 레몬 맛 사탕을 달라 그랬으니까 레몬은 노란 거랑 비슷하네? 그래서 노란 거 퍼서 주는 이런 데모를 이번에 로보월드에서 선보였어요. 좀 어려운 길이지만 차근차근 내재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크리에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새로운 플레이어들도 등장하고 있고 새로운 산업들 그리고 새로운 영웅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용 로봇이 지향하는 바는 수많은 일을 해낸다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갈 세상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투입돼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여름에 북경에서 WRC라고 중국에서는 가장 큰 로봇 전시회가 열렸었어요. 테슬라는 워낙에 독특하게 가고 있고 그래서 넘어설 수 있어야 그리고 경쟁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체역학적으로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없어요. 놀랍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도 만들죠. 반도체도 만들죠. 심지어 배도 만들죠. 뭐 비행기도 만들죠. 다 만드는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특이한 나라고요. 로봇도 만드는 게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 우리 왜 못 만들어 뭐 이러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나라 꼽아봐라 그러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분야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2015년에 했었던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 재난 구조용 로봇 대회 거기서 카이스트가 1등을 했어요. 전 세계 로봇들이 다 모여서 그때 당시 최첨단 휴머노이드들이 다 모여서 자웅을 가르는 경기를 했는데 카이스트가 1등을 했다고요. 이런 나라예요. 만들어서 사람 부족한데 지금 로봇이 들어가야 된다. 급하다라는 거 하나. 그러면 좋아. 그러면은 급한 불은 껐다고 치자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산업이 무너지는 걸 어떻게든 막았어요. 그래서 로봇들은 사람들이 하기 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일들 위주로 좀 하고 사람들은 좀 더 인간들이 하기 좀 수월한 일들을 하는 이런 분업 체계가 잘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상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다가도 이게 로봇은 계속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틈인가는 시간이 더 흐르면 인간의 일을 다 차지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간의 능력을 너무 한정지어서 보지 말아달라는 거죠. 인간의 능력은 계속 바뀌어왔어요. 뭐 1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뭐 100년이 뭐예요? 50년 전으로 가볼까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인간의 일들, 인간의 직업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50년 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상상도 못했다고요. 그런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느냐? 새로운 기기가 탄생하면 그 새로운 기기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한정지어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어떤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그 기기에 자기의 지금 현재의 일을 넘겨버리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상하지 못해서 모를 뿐이지 아마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의 인간의 일을 대처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은 모르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세상을 리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디바이스가 나오면 일단은 2020년대 말에는 어떤 산업 현장에서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언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게 어떤 특정한 공간, 특정한 공장, 테슬라의 자동차 조립 공장 같은 그런 공장일 겁니다만 인간형 로봇이 드디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습들을 보실 겁니다. 저는 부품들의 기술 경쟁력 향상 속도를 계속 재고 있거든요. 로봇은 수많은 부품들의 조립품이기 때문에 부품들이 어떻게 잘 만들어지느냐가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핵심 부품들의 발전 속도를 재고 있는데 되게 빨라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8년 찍었습니다. 2028년에 분명히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로봇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실생활은 아닐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볼 수 있는 이런 현장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2020년대 후반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쓰여진다라는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제 예측에. 그리고 나서 거기가 시작이죠. 공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로봇들이 하나 둘씩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나 둘씩 섭렵해 나갈 겁니다. 그게 이것도 돼? 그럼 다음 거. 그것도 돼? 그럼 다음 거. 이게 넓어지자 보면 언젠가는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날이 나오겠죠. 그 날은 아마도 2030년대이겠죠. 그런데 늦어도 2030년대 중반쯤 되면 로봇들이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딘가에서 쓰여지는 모습, 이거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그때 저 로봇들을 잘 쓰는 사람들과 그냥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과로 나누어질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냥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과 스마트폰에 그 앱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카톡도 나왔죠. 그러니까 팀앱도 나왔죠. 그런 세상을 바꾸는 기술들은 사실은 디바이스 자체가 아니라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스마트폰 자체가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앱을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2030년대에 여러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지금부터 상상력을 발휘해주고 기술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가 과연 가능한 서비스인가 아닌가를 면밀하게 고민해주고, 그 무엇보다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내 일자리에서는 어디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쓰여지는 게 좋겠는가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리딩해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플랫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폰 만드는 회사, 갤럭시 만드는 회사가 되고 싶은 거지, 이 세상을 바꾸는 앱을 만드는 회사가 저의 목표는 아니에요. 제가 로봇을 만들면 그 로봇을 써주시는 수많은 분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떤 미래를 만들지는 아직 모릅니다.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 다 아닐 가능성이 전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 중간 어딘가.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그때 그 주역이 될 사람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로봇으로 혁신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